제22대 국회가 첫 발을 내딛는 날인데 예. 방금 들어온 속보를 확인하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의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겠다. 보이콧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첫 출발이 아름답지 못한데요. 네. 근데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은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이 왜 그토록 화가 났는가? 왜 여당을 자칫했으면 100석 미만으로 떨어뜨릴 뻔했잖아요. 네. 제가 아마 장윤선 TV에 나와서도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정당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면 네. 한국 정치에 근본적 변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네. 아쉽게 8석 전에 멈췄어요. 네. 근데 그만큼 우리 국민은 분노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연장 속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준을 옳았다 하는 네. 발언 또 오늘 국회에서 네.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는 그런 건데 물론 권력을 가졌죠. 네. 권력을 가졌지만 이게 사실 5년 단임제라는 특수한 제도가 아니면 네. 4월 10일 날 정권은 넘어갔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했어요 이미. 이미 퇴임했다고 의원 봐야 내각제라면. 된다. 예, 의원 내각제라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제도적 특성상 자녀 임기가 있죠. 네. 3년이나 남아 있는데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이 성공해야 성공한 정권이지. 네. 국민이 불행한데 어떻게 정권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장면을 국민들께서 아름답게 보실까요? 굉장히 불쾌하고 네.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작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어찌됐든 그 본회의장에 한번 들어가서 네, 투표도 하고 해보고 싶었던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뭐 당론으로 뭐 이렇게 참여하고 반대하고 네. 하는 것이 입법부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 의무죠. 기본 네. 책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의장 선출에도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면 원래는 그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도 선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의장 후보 선출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정부나 네. 또 여당은 아무튼 목표가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뭐 이제 의석은 뺏겼으니까 네. 목표를 어떻게든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 앞에 숙이고 그리고 거대 야권과 협력을 해서 국정을 성공시키고 국민을 위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어쨌든 지금 삼권 분립 중에서 입법권을 뺏겼으니까 네. 이것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전략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오늘 선출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뽑고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민주당 전반적으로 의견이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관행에 따라서 해야 된다. 뭐 훈시적 규정에 불과한데 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냐. 뭐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 쪽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네.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네. 야당을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상임위원장 전부 독식했습니다. 야당에 한 석도 안 줬어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공화당, 민정당이 다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뀐 것은 사실은 김대중 총재입니다. 예. 13대 국회 때 이제 평화민주당 71석 예. 그리고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60석 네. 그리고 그 공화당 예. 김종필 총재가 35석 예. 그렇게 해서 여소야대거든요. 그때 민정당 네. 이 125석이었어요. 민정당이 예. 근데 125석이니까 당연히 국회의장을 예. 야3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여소야대니까 예. 국회의장을 가져야 되는데 예. 그래도
정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수장을 네. 양보하는 게 맞다라는 게 김대중 총재의 제안이었고 예, 예. 이제 이걸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를 생각한 거지요.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그때 이제 상임위원장을 이제 배분한 네. 거죠. 평민당이 상임위원장을 4개 가져갔고 통일민주당이 3자리 그리고 이 공화당이 2자리 그래서 네. 9자리를 이제 그때는 16개 상임위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7개를 민정당이 가졌었는데요. 이제 13대부터 지금 이제 지금까지 예. 10대에 걸쳐서 이제 관행처럼 내려왔습니다만 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다르지 않습니다. 역지사지해 보면 예. 그런 권력 행사의 그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자신들이 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독재 권력을 휘두를 때 상임위원장 야당에 한석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예.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야권 192석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네. 이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네. 국민들이 위임해 준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에 지금 이제 저항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 이제 여당인 거고 예. 그렇다면 저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와 흡사한 권력 행사 양태를 보이고 있는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아니 소수석인 여당이 협치에 나서지 않는데 거기에 끌려다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야당처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싸우는 예. 수단으로서 예, 예. 저 국회 국민이 192석을 줬잖아요. 야권에. 네. 그럼 192석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또 합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극간데 없는 대립 갈등이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끊임없이 거부권으로 예. 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인사권 갖고 있고 뭐 거부권이 법률에 있는 권한 행사했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여권 관계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도 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났는지 예. 분명히 그 대선 후보 토론 때 손바닥에 왕자, 뭐 예. 글씨를 쏘긴 했지만 예. 우리는 저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닙니다. 네. 민주공화정이잖아요. 예. 공화정의 반대말이 왕정이고 예. 그리고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죠. 예? 예. 국민이 당신이 지금 권력 행사를 잘못하고 있다. 예. 이른바 프라이빗 프레지던시라고 불리는 네. 학자들이 사적 대통령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내려놔라 하는 건데 예. 이건 지금 마이 동풍 뭐 예. 귀를 막고 예. 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192석이나 준 야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예.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과방위 신청하셨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과방위. 과방위를 신청한 건 아닌데. 아 그래요? 과방위에 배분이 돼. 원래 신청은 어디를 하셨는데 과방위로 가시게 돼? 저는 이 주거 문제,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 네. 그리고 또 지역의 교통 문제, 예. 전주역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예. 한 텀 예. 1년만이라도 국토위에 있다가 외통위 외교통일위원회를 희망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저도 둘다 외통위 가실 아니고, 줄 알았는데. 둘 다 아니고 예.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도부가 어떤 요청을 하셨나요? 과방위가 지금 언론 상황이 엄중하고 네. 그래서 좀 역할을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탁이었습니까? 뭐 지도부에 얘기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로부터 과방위를 좀 맡아달라. 이건 단독인 원내 지도부에 원내 요청했습니다. 지도부. 그리고 박찬대 대표가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게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 장악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않고 장악하지 않겠다는 그 이제 순전히 이제 레토릭인데요. 예. 노태우 때만도 못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만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간힘 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하면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다? 그건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상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상식 회복. 예. 지금 정권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지 한참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8월에 있을 뭐 MBC 박문진 이사진 교체부터 예.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사실은 과방위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좀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이 정원인데 네. 방송위원이 2명 지금 저 야권 충원이 안 돼서 2명인데 2명을 가지고 이럭저럭 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분명히 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정조사 요구도 하고 또 필요하면 특검도 필요하다. 특히 이제 YTN 유진 기업 예, 인수 문제와 예. 관련해서는 뭐 그런 요구도 있는데요. 실제로 과방위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네, 이제 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현명한지. 네.